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이신 청관우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관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 가장 최근 이민법 소식 궁금합니다. 네. 9월 영주권 문호 금방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들어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바로 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너무 간단하게 이제 한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은요. 네. 일단은 3순위 전문직 취업인민의 경우는요. 네. 이제 여기가 지금 사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야인데 그러니까 접수 가능이라고 승인 가능일이 조금은 이거 너무 변화가 적어서 네. 이걸 제가 좀 아주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이제 승인 가능일이 2020년 4월 1일에서 네. 5월 1일로 좀 한 달 전진했습니다. 네. 그래도 전진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네. 전진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좋은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접수 가능일은 그냥 똑같이 지난달과 똑같이 2023년 5월 1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죠. 이제 우선일자가 그날이 이제 펌을 접수하신 날짜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네. 2023년 5월 1일 날 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실상 펌이 승인이 났으면은 그냥 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다 접수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3순위 전문직의 경우는 네. 485를 넣으실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계셔도 있다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또 간단하게 살펴볼 게 이제 비숙련직의 경우인데요. 네. 이거 거의 사실 똑같습니다. 지난 네. 차이가 없습니다. 네. 지난 8월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접수 가능일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잠깐만요. 승인 가능일은 네. 2020년 5월 1일이었는데요. 네. 사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크게 달라지질 않았고요. 네. 이게 바로 한 몇십 분 전에 나와가지고 저도 네. 지금 사실은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말을 더 듣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저희 거의 실시간 예, 브레이킹 예. 뉴스로 지금 전해드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 어쨌든 네. 간에 이제 승인 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지난번하고 사실 똑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접수 가능일을 보시게 되면은 접수 가능일도 2020년 6월 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어떻게 보면은 2020년 6월 1일이 우선 일자인 경우만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승인 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지난 8월 문호와 사실 동일합니다. 네. 비숙련직은 이렇게 8월과 같고요. 네. 그러면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초청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것도 사실은 다행인 거는 그래도 I485라고 그래가지고 영주권 신청서와 네. I130이라는 이민 청원서를 일단은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일자가 2003년 9월 1일 분들에 한해서 485를 접수했다고 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오픈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승인 가능일은 네. 2018년 1월 1일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3달 전진한 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업 영주권 취득 후 실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네. 일단은 그것도 이제 새로운 소식으로 이제 제가 끼워 넣었는데요, 원고에. 네. 일단은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네. 최근에 조금 약간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후 실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전 실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네.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전 실사 같은 거는 영주권을 승인해 주기 전에 네. 그 사업장에 나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회사 사전 실사는 주로 그 회사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게 원래 맞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다기보다는 그 회사 상태를 점검하러 가는 것이 사전 실사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워크 퍼밋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 승인 전에 나가는 건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으면 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가능성은 있죠.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장을 많이 보는 것이 사전 실사고요. 네. 사후 실사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캐러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후 실사를 하게 되는 그 목적은 뭐냐면요. 일단은 영주권을 받고 났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은 영주권 신청인이 그 사업장에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네.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요. 이제 영주권을 옛날에 따신 분들은 기억이 아련하실 수도 있는데 그 펌 시스템을 통해서 LC라는 걸 받습니다.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면 거기 노동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월급을 얼마를 받고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노동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노동 조건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일하는지 네. 그리고 그 펌 시스템을 통해서 받은 LC에 들어있는 노동 조건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실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사후실사에 그러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네네. 이게 사실은 잘 준비해 내놓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이제 무엇을 체크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죠. 네. 그분이. 그다음에 제가 이제 노동 조건을 제가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네.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줄 때 이런 직종에서 일을 하겠다고 노동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카운턴트로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겠다고 했다든지 네. 아니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 일을 하신다든지 네. 그러면은 그 잡 타이틀에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주께서도 그렇고 근데 네. 예상 밖으로 스폰서 받으신 분도 자기 잡 타이틀이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잡 타이틀을 정할 때 그 미국 노동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그 오넷이라는 웹사이트와 그 책자가 있습니다. 네. 거기 있는 분류법에 따라서 잡 타이틀을 정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일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잡 타이틀이 뭔지 영어로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용주께서도 내가 이분을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어카운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잡 타이틀에 대해서 고용주도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를 받으신 영주권 취득자도 내가 무슨 직종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네. 이제 그 따라서 그 잡 타이틀에 포함되어 있는 잡 디스크립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네. 왔을 때 이제 이민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으면 내가 어카운턴트예요. 네. 아니면 내가 그분 어카운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노동조건 준수사항을 본다고 하셨죠. 네. 그 노동조건 중에도 잡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임금입니다. 네. 월급을 혹시 프리벨링 웨이지라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적정 임금은 그만큼 월급을 적정 임금만큼 주고 이 사람을 하야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적정 임금만큼 반드시 페이가 지불되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꼭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롤 인포메이션 있죠. 네. 텍스하고 관련된 거, 페이롤 텍스하고 관련된 것들, 뭐 캘리포니아 같으면 D9C겠죠. 이런 거 이제 네. 그 고용인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페이롤 세금 서류를요 회사에다 잘 보관을 하셔서 네. 이민관이 나오시게 되면 딱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실제 실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네. 고용주하고 스폰서를 받으신 이 두 분 이외에 그 직장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에. 그분들도 대충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이것도 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네. 어떤 직장에 딱 나가봤는데 실제로는 어카운턴트로 영주권을 승인을 받으셨어요. 네. 회계일로. 네. 그랬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그분 세일즈 나갔는데요. 영업 나갔어요. 이민관이 네.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카운턴트 아니에요? 이민관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세일즈 일을 하세요. 네. 그럼 노동 조건이 안 맞네요. 그리고 케이스가 거절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그리고 또 스폰서를 받으신 분 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직장 동료들도 최소한 잡 타이틀이 뭔지는 대충은 숙지하고 계셔야 이 실사를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 회사에 계속 있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안심을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잡 타이틀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잡 타이틀 포지션도 그러고 네. 월급을 그만큼 주고 계셔야 돼요. 네네. 이 사람들 D9C 보자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만약에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는 변경될 수 어떤가요? 없습니다. 변경될 수 왜냐하면 없나요? 그 직종에서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약속을 하고 그 영주권을 받은 것이고 네. 그 월급도- 직종에서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네. 덜 줄 때가 문제죠. 네네. 그 직종을 만약에 변경해서 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문제가 되냐면 LC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리크루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네네.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이 직종에서 일을 하겠다 그러고 미국에서 그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건데 그 그렇군요. 직종에서 일을 안 하시면은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월급은 프리벨링 웨이지 그 어마운트 또는 그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월급 네. 올려주시는 건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덜 줄 때가 문제죠. 네. 미립국자의 영주권 신청은 예. 어떤 상황인지 예, 예. 일단은 그 다음으로 제가 한 가지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네. 최근 소식 끝나기 전에 그 종교이민 실사도 사실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네. 잠깐 좀 알려드리면은요. 네. 일단은 종교 이민 실사도요. 종교 이민 또는 이제 종교 비자 사실 실사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사전 사후 실사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 실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 이제 그 종교 비자나 종교 영주권을 해주는 경우 종교적인 엔터티로서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와서 보는 겁니다. 아, 네. 그 종교 기간이 있는지. 네. 그래서 그 실사를 통과를 해야지만 급행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요. 이제 그게 있고 또 사전 실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 영주권을 주기 전에 네. 이미 다 실사를 다 받은 교회예요. 네. 그런데도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알비자 승인해주기 전에 또는 이제 종교 영주권을 승인해주기 전에. 네. 이제 그런 사전 실사가 또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들이 한 코로나 직전에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 과거에 알비자 승인 다 돼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찬양 사역자시면 찬양 사역하고 있는지도 와서 확인한 경우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시면 정말 담임 목사님. 네. 그리고 교육 목사님이시면 교육 담당 목사님이시면 네. 정말 교육 목사님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네네. 그리고 뭐 중고등부 목사님이면 정말 그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민관들이 나와서 직접 다 물어봤습니다. 이런 실사를 할 때는 미리 데이시나 이런 안 거를 가르쳐 줍니다. 비공개로 가끔가다 이제 문이 교회가 잠겨 있는 경우는 보통 하청을 준 직원들이 실사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문이 잠겨 있으면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네네. 전화로. 근데 며칠 날 나오겠다고 미리 가르쳐 주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한 번 왔는데 없어서 그 다음 전화 걸 때 내가 몇 시에 만나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문을 준비 항상- 다 시켜서 실사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을 미리 항상 준비 다 잠궈 하셔야 놓으셔야 되겠네요. 돼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교회에서도 잘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뭐 찬양 사역자인데 아니 뭐 중고등부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면 다 문제될 수 있거든요. 서로 우리 동료들 간에도 많은 소통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그렇죠. 케이스는. 어느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비자 스폰서를 알려주고. 받고 있는 목사님들은 잘 알고 계셔요. 네. 그렇다면 네네. 네. 그 다음 미립국자와 영주권 신청에 네,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좀 이제 뭐 이제 알려주시죠. 최근 소식과 관련은 없고요. 일단은 네네. 오늘은 제가 이제 미립국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영주권을 이제 취득하실 수 있는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포기라고 하세요. 이제 왜냐하면 현행 이민법 하에서는요. 네. 새 이민법인데 벌써 이제 새 이민법이라고 하기는 좀 많이 나이 갔는데 네. 1990년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새 이민법 하에서는 미립국을 하신 분들은 미국 내에서 사실 영주권 신청을 가장 큰 원칙은 미립국 하신 분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네. 영주권을 신청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3년, 10년 바, 3year, 10year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신 경우는 나가시게 되면 10년 동안 입국 금지에 걸리시고요. 네.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인 경우는 3년 입국 금지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은 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사실상의 불법 체류 기간이 뭐 보통 10년, 20년만 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를 막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가시게 되면 10년간 못 들어오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안 줄 근거는 없지만 과거에 미국까지 하신 분한테 비자를 영사가 그렇죠. 잘 안 주려고 그러겠죠. 네. 기록이 다 남아 예, 예. 있죠. 아니, 물론 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통 가족들이 다 있어요. 네. 시민권자랑 결혼하셔서 이제 시민권자 아이들 남편이 있고 뭐 아이들을 두세 명씩 잘 낳아서 기르고 계신 분들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못 하시니까 영주권 없이도 사신단 네. 말이에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데 601A는요. 네. 그 10년 입국 금지에 대한 조항을 해제시켜 주는 겁니다. 네. 뭐냐면은 내가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그냥 미립국을 하신 거에 대한 불법성을 제거해 주는 게 601A입니다. 네. 601A. 그렇게 해서 그런 불법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신청 10년 그렇죠. 당연히 영주권을 신청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냥 불법 체류 자체 나의 그 불법 체류의 불법성을 제거해 주는 거니까. 네. 그 과정이 601A입니다. 네. 601A.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리 국자뿐만이 아니고 뭐 체류 신분을 못 지킨 분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면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제가 오늘은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이 나의 그 불법 체류, 국경을 넘으신 거 불법 체류를 한 것에 대한 네. 불법성을 면책을 시켜줘서 10년 네. 입국 금지에 적용을 한국에 나가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601A는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승인 조건을 저희가 이제 대충 살펴보면은 네.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누군가 나한테 이미그레이션 패티션, 이민 청원을 해주신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승인이 났어야 되고 네. 나에게 승인이 난 패티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국무부로 케이스가 내셔널 비자 센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레디가 되어 있어야지만 601A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뭐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뭐 이렇게 해서 승인 나서 비자 피를 내서 영수증을 내야지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네. 뭐 그거는 뭐 세부적인 사항이고 일단은 네. 승인이 나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레디가 된 이미그레이션 패티션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뭐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사실 가족 초청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직계 가족 초청. 네네. 제일 제가 많이 한 케이스가 시민권자 배우자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I-130만 되느냐 그런데 사실 뭐 원칙적으로는 뭐 다른 거 I-140이라는 취업인을 통해서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쓰여져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단 직계가족. 저한테 이제부터 제가 좀 알아듣으시기 편안하게 네. 제가 신청한다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601A 신청인인 제가 네. 일단은 첫 번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나의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네. 또는 나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직계 가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기준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직계 가족이 저한테 일단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신청한다고 가정하실 네네. 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한테 있는 그 직계 가족분들, 네. 저의 배우자나 저의 부모님, 반드시 배우자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는 and가 아닙니다. 네. 오입니다. 오. 부분 다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네네. 기준이 많을수록 좋겠죠. 네.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강도가 세지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나한테 직계 가족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님이나 영주권자 부모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은 이 직계 가족분들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아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겠네요, 이 부분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쉽지가 않느냐면요. 법이 딱 덜렁 한 줄밖에 없어요. Extreme hardship, immediate family members, extreme hardship. 그 직계 가족의 익스트림이라는- 극심한 고통 한 줄. 네. EH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아래 뭐 이렇게 해서 하부 조항으로 뭐 이러한 캐러고리라고 그래서 하부 조항이 걸려 있으면 네. 이민관도 그 테두리 안에서만 심사를 하도록 그렇죠.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깥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자기가 네.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그렇죠. 조항이 될 수. 그러니까 이게 법이 딱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민심사관이 자기가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법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냥 보통 크게 사실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뭐 네. 정신적인 고통, 뭐 예를 들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희 와이프나 부모님이 아주 뭐 우울증 요새 가장 심각한 병이죠. 정신질환이죠. 네, 네. 우울증에 시달리시게 될 겁니다. 현재도 네. 시달리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네. 두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제가 남아서 돌봐줘야 됩니다. 제가 네. 돌아가게 되면 돌봐줄 분도 없고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데 고혈압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셨든지 아니면은 뭐 고지혈증이 계시든지 네. 당뇨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으실 수 있죠. 네네. 근데 극심한 고통입니다. 많이 아프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육체적인 고통, 1번은 이제 네. 조금 전에 말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저희 배우자나 또는 네. 제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돌아가게 되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극심한 재정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네. 1번, 2번, 3번 말씀드리죠. 그걸로 이제 증명을 하고요. 그거 네. 외에도 이렇게 각각의 처한 그런 그 특수성에 따라서 그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서 좀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601A가 승인이 나시고 나면은 이제 요걸 하면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셔널 비자 센터로 이제
케이스가 넘어가거든요. 네. 승인이 난 초청장이. 그러면 이제 알아가지고 쭉 프로세싱을 해서 서울에서 인터뷰가 잡히도록 해놓으면은 승인이 난 후에는 나가도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전문가와 정확하게 상의를 하시고 지금 상황을 상담을 받은 후에 그렇게 절차대로 하나씩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또 601A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지금 44개월로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근데 이것도 너무 들쑥날쑥인 게 그렇게 오래 걸린데도 사실 6개월 만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2개의 601A를 승인을 받았고 이제 네. 가시는 걸 이제 신청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한 분은 43개월 걸렸어요. 아, 근데 그래요. 다른 한 분은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금 너무 들쑥날쑥이라 걸리는 네. 날짜가 아니 비슷한 시기에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 분은 43개월이 걸리고 한 분은 6개월밖에 안 걸렸는지 저도 이건 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최근에 601A 저희가 2개 승인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경향은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니까요. 네. 조금 시간을 두신다 그래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또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예,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캐테고리로 제가 네. 넘어가면은요. 이제 미립국자가 영주권을 이제 신청하시는 경우 네. 뭐 흔히 많이 알려진 대로 이사와 아이가 있습니다. 이사와 아이. 이사와요. 예. 네. 이사와 아이라는 거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민 청원을 해준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은요. 네. 제가 현재 국경을 넘어와서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벌금 1,000불을 내시면은 누군가 나를 스폰서해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벌꿀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래 붙어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누군가 나에게 이민 청원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130이라는 가족 초청을 누가 해주셨을 네. 수도 있죠. 네. 뭐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위해서 해놨다. 그러면 신청 당시에 제가 미성년인데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그랜드 파더드라고 그러는데 네. 내가 그때 미성년이었으면 따라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족 초청장이 2001년 4월 31일 이전에 접수가 됐거나 네. 또는 이제 취업이민 같은 경우에는 애시라고 그러죠. 요즘은 펌 시스템인데 그때는 펌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펌을 통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그 전에 파일이 되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네. 벌금 1,000불만 내시면 그 불법 체류뿐만이 아니고 국경을 넘어오신 경우도 네. 누군가 나를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줘도 문제없이 벌금 1,000불에 모든 게 해결받으실 수 있는 게 네. 이사와 아이입니다.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이슈들이 사실 이사와에 많이 있는데 그건 네. 다음번에 제가 좀 자세하게 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다음에 캐러고리. 예. 그 다음은 이제 미립국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줬던 기록이 있는 경우 네. 이민 청원을 넣어준 경우가 있는 경우라고 했지만 이 경우는 사실 더 좁습니다. 캐테고리가. 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것도 제가 신청한다고 제가 네네.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제 아들이 네. 미군입니다. 아, 군인일 경우. 군인일 경우. 네. 그리고 제가 와이프를 군대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 배우자가 미군입니다. 네. 이런 멋진데요? 경우는 제가 멕시코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서 여기 체류하고 있어도 네. 저희가 이걸 place in parole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국경을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요. 네. 내 직계 가족, 나의 아들과 나의 배우자가 네. 미군에 복무를 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베테랑도 상관없습니다. 예비역도, 네. 예비역도 네네. 또는 현재 복무 중인 경우. 네. 이런 경우라도 복무 사실에 대해서 잘 증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은요. 네. 내 아들이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 이건 소용없고요. 내 아들이 미군 시민권자고 미군에 입대해서 미군에 복무 중인데 내가 옛날에 멕시코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 못해요. 이러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플레이스 인 파롤이라는 거는 들어올 때 입국 카드가 없습니다. 근데 네. 내 아들이 미군 복무 중이거나 내 남편이 미군인 경우 네. 이 경우는 내가 입국 카드에 대해서 그걸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렇군요. 입국 카드를 근거로 해서 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요거는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게 플레이스 인 파롤이라는 것을 승인을 받으시게 되면요. 그 네. 다음에 이어서 나의 시민권자 아들이나 나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한국에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네. 옛날에 뭐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으로 들어오셨는데 현재 내 자녀나 나의 남편이 미군 복무 중이다 또는 옛날에 복무를 했었다. 네. 그런 경우는 연락을 주시면은요. 제가 영주권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01A 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고, 예, 그다음에 245I. 245I 그리고 가족 중에 네. 군 복무를 하고 있으면 영주권. 그렇죠. 그냥 가족이 아니고 직계 가족입니다. 직계 가족이 나의 아들 또는 나의 배우자가 미국. 부모님은 안 되나요? 부모님 부모님은 중에 그건 상관없죠. 상관이 예. 없군요. 네. 그러니까 직계 가족입니다. 나의 아들이나 나의 부인이 미군인 경우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법률 상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청간우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네. 이민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눠 보았는데요. 변호사님, 네. 정말 너무나 복잡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네, 30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다 할 수가 요목조목 없었는데. 알려드리기가 시간이 참 너무 아쉬운데요. 네네네. 그리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변화. 예, 맨 마지막 네. 그 601 그러니까 프로디 학교가 갈수록 사실 이게 지금 10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 네. 경향이 자꾸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시민권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 거절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주권 취득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초까지 합쳐서 17명 저희가 프로디 학원에 등록이 돼 계셨던 분들 영주권을 받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601 면제입니다. 601A가 아니고 601 면제입니다. 네네. 영주권을 기준은 사실 똑같습니다. 601A하고. 네. 그런데 내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유가 나의 잘못 때문에 못 받는 경우입니다. 프로디 네. 학교에 다녔다는 건 명백하게 내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 4개 학교였는데 거기 등록이 되어 가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잘못한 부분 또는 이제 이민국에다 거짓말을 했다는 논리도 많이 하죠. 미스레프레젠테이션. 네. 그 학교에 등록했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데 다녔다 이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경우 나의 잘못 때문에 또는 이제 감옥에 갔다 오신 분도 똑같겠죠. 나에게 전과가 있거나. 네. 그래서 내가 전과가 있든지 아니면 기타 잘못한 거, 이민국에 거짓말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으면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게 601A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책이 내가 가능한지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네. 프로디 때문에 학교에서 영주권에 떨어지신 분들은 한번 잘 내가 조건이 되는지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이민법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간우 변호사님께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담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LA 오피스 213-232-1655 213-232-1655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 714-522-5220번 714-522-5220번입니다. 오늘 변호사님 정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